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계획들 좀 세우셨어요? 새해 계획? 뭐, 영어 공부해야지, 운동을 이번에는 좀 열심히 해보겠다,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 있으실 텐데, 지금 1월 중순 지나면서 얼마나 짓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꼭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몸의 건강이 나빠지면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오늘 또 우리 김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의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몸은 1년 단위로 시계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을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내가 계속 살아오던 컨디션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스트레스의 한계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항상 그 작심삼일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획을 너무 과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보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 못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량 또는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운동량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직장인들이 연초에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지만 내 몸이 과연 이 새로운 계획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또 딜리버할 수 있는 상태냐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몸도 사실은 하루하루 그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갑자기 1월 1일이 됐다고 내 몸이 뿅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네. 내 몸의 어떤 수용 상태가 어떤지를 음. 살펴보라 하는 말씀이 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럼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새해여서 진짜 뭘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어떻게 좀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내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로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검사가 자율신경계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 자율신경계 검사는 내 심장 박동의 변화를 측정을 해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에 대한 유연성을 갖고 있는지, 이 스트레스를 소화할 수 있는 수용력을 갖고 있는지, 긴장도를 높이는 교감신경이라는 계통이 있고 긴장도를 낮추는 부교감신경이라는 계통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발달해 있는지, 어느 쪽이 좀 많이 억제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면은 의지라는 부분과 내 몸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뭔가 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부신이라는 장기가 열심히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내요. 그럼 그게 내 몸이 지금 당장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부스터처럼 작용을 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부신 기능이 좀 뛰어나서 뭐 예를 들면 타고난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거를 계속 푸시를 해도 몸이 계속 버텨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살아오다가 문제가 어느 때 발생을 하냐면 이제 한 직장생활 20년, 30년씩 해서 이제 40대, 50대 중반 넘어가면서 도저히 몸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항상 나를 푸시하면서 살아왔고 그게 지금까지 20년, 30년 워킹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와서 워킹을 안 하니까 스스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전 맞아요. 같으면은 뭐 새해 계획 세우고 하면 무조건 그래도 뭐 한 2, 3개월 했는데 지금 뭐 무리한 계획 세운 것도 아닌데 안 되는 이유가 그동안 너무 자기 그 체력을 믿고 푸시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오히려 부신 기능이 약하고 자주 필요하신 분들은 자기가 여기서 좀 무리하면 이제 탈날 걸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약간 몸을 사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해 보실 게,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 아니, 내가 지금까지 매년 잘 해오다가 갑자기 올해 그런 거라면 그 누적된 피로가 이제는 임계치를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치료나 몸을 케어해주지 않으면 다시 그 체력이 좋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달릴 수 있었던 몸 상태로 다시 좀 복귀를 시키는 게 계획을 짜는 것보다 좀 더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작년에 저한테 되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있는 힘을 다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약간 뻗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부신 기능이 좋은 분들은 이게 알아서 회복이 좀 되기도 하지만 좀 몸을 사리면서도 할 필요도 있다 하신 것도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특히 네. 나이님도 그때 이제 원래 제가 알고 있었던 나이님은 교감신경이 굉장히 높고 엄청나게 몰입해서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작년쯤에 부교감이 갑자기 너무 치고 올라온 거죠. 거꾸로 말하면 교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교감이 드디어 고갈이 된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진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퍼포먼스 잘 내시는 직장인 분들일수록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평소에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일단 자기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교감신경이 좀 우세한 사람인지 부교감이 우세한 사람인지에 따라 접근법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교감신경이 너무 치솟아 올라와 있으면 긴장도가 높으니까 긴장을 못 풀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수면질 떨어지고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되니까 몸이 계속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교감신경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운동들을 하시면 좋아요. 요가나 필라테스 또는 명상 같은 걸 하면 이제 숨을 깊게 들이고 내쉬는 과정에서 그 횡격막 근처에 있는 미주신경들이 자극이 돼서 부교감이 올라올 수 있고요. 부교감이 너무 높으신 분들께서는 운동을 고르시더라도 심박수를 높일 수 있는 요즘 달리기를 하더라도 요즘 존투러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박수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운동들을 해서 긴장도를 좀 높이는 쪽의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어떤 그 특성에 맞춘 접근 외에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너무 주인공으로 살아왔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몸이 내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연극 무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항상 연극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관객들이 나를 예의 주시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도를 한순간도 늦출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서 관객의 자리로 바꾸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냥 회사 1층에 있는 카페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길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사니까 그런 카페에서의 시간도 허비를 안 해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다음에 사업을 잘 구상할까, 어떤 전략을 짤까, 내가 여기서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냥 그런 거 다 일단 집어치우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지나가는지, 저 사람들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까만 관객들이 몰려있는 객석에서 그냥 원오브 댐으로 앉아서 구경을 하는 입장을 내 몸에다가 한번 제공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긴장도를 좀 낮추고 쉴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조금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자연에 여러분들을 딱 던지시는 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연은 사실 스케일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연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절대 인간이 주인공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자연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럼 그 거대한 자연을 보면서 내가 관객이 되어보는 이 편안함을 느껴보시면 좋고요. 공원이나 한강이나 이런 데 나가셔가지고 그런 내가 관객이 돼보는 시간을 더 가져보시면 내가 세운 계획들을 더 잘할 수 있는 내 몸 상태를 만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근데 휴식이라 볼 수 없겠죠? 사실 그렇게 한 2시간 있어 보셨죠? 네,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피로가 좀 풀리시던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그렇죠.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몸이 쉬는 것과 뇌가 쉬는 게 조금 메커니즘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 몸이 쉬어도 뇌가 못 쉬면 사실은 우리 몸은 계속 그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릴스 보시면 한 번 보면 계속 자극이 되니까 도파민 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사실은 쉬는 게 아니라 뇌를 더 혹사시키는 개념일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몸을 쓸 수 있는 또는 좀 더 건강한 자극들에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들을 더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새해가 시작되고 막 계획을 많이 세우시면서 못 지키는 나를 나 의지가 없는 건가? 예전보다 이렇게 게으러진 거지? 막 이렇게 볶아대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건강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내 몸의 상태를 얼마나 알아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쁜 와중에도 좀 하늘도 보시고 자연에도 나가보시고 멍 때리는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시는 거 오늘 꼭 추천드려볼게요.